가기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저희가 한번 이곳으로 돈이문으로 이사 오면서 네, 이 돈이문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재들과 만나는 자리를 꼭 가지고 싶었는데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오늘이 청명절 아닙니까? 네. 한국으로는 식목일 아주 좋은 날이라서 나오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좋네요. 네,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서 너무 네. 시원하고 네. 날씨 참 좋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고. 네, 카메라 구도는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이동하면서 아무데서나 촬영을 해서 이것들을 유튜브로 올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난다는 게 참 한 7년 전, 8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럼요. 일이었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기술이라는 게 잘 쓰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항상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은 있는데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쓸 것인지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따라서 한 나라나 한 세상이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걸 다시 느끼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항상 저는 잡스형한테 고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네요. 참 네. 인류를 위해 많은 일을 했죠. 많은 네. 것을 바꿨고요. 이것을 잘 쓰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네. 사실 최근에 미얀마에서 있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이렇게 거의 실시간 수준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이런 통신 체계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 또 따지고 보면 이 투자의 정보도 굉장히 이제는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네, 네. 이제 뭐 너무 많이 보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 이런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 투자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저는 크게 웃었죠. 손님이 그러더군요. 목소리를 듣더니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웃퍼폼의 날이었죠. 네. 야, 아웃퍼폼의 날이었어요. 아주 오늘 같은 날 좋은 최고죠. 날입니다. 네, 그냥 거의 가지고 있는 종목의 한 80% 정도가 다 아웃퍼폼하면서 좋았습니다. 네. 좋으셨죠? 오늘 너무 좋았죠. 네, 요즘에 우리 나침반이 성과이 너무 좋아져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업을 투자를 잘해가지고 기업으로 시작되는 기업, 네. 아주 투자를 잘해가지고 아주 신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신났지만 네. 근데 딱 이렇게 밖에 나오는 날에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나와서 다행이네요. 그럼 날씨가 이렇게 좋고 배경도 너무 이쁜데 우중충한 얼굴로 방송을 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다행입니다. 나왔겠지. 다시 들어갔겠지. 다시 들어왔어요. 사실은 저는 오늘 여기 나오면서 선크림을 한참 바르고 나왔어요. 근데 선크림 같은 거 안 바르시고 그냥 나오셨나? 젊으니까. 그늘에서 촬영하니까요. 저는 이게 햇빛에 촬영할 줄 알고 선크림 발랐는데 이 머리 바로 밑에는 또 선크림 안 발랐어요.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가 점 같은 거 생기지 말라고 바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머리카락 바로 밑에는 좀 놔도 되겠더라고. 점 같은 거 생겨도 머리인 줄 아니까 사람들이. 네. 저도 뭐 수영장 갈 때 아니면 선크림 사실 안 발랐죠 지금까지. 그렇죠. 저도 그 발라야긴 나이 하는데. 때는 뭐 로션도 안 발랐습니다. 스킨도 안 발라요. 그 나이 때는 얼굴에 기름이 뽕뽕 나왔거든요. 나이 먹으면 얼굴에서 나오는 기름이 줄어들어요. 나이 먹으면 느끼는 것이지. 네, 오늘은 이렇게 모처럼 밖에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정보 전달보다는 조금 사설이 조금 길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길긴 했습니다. 말이 자꾸 많아지네. 네. 예, 시장 말씀드리면요. 시장 전체적으로만 보면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 0.26% 상승, 코스닥은 0.03% 하락. 네. 코스닥은 그냥 거의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이제 수급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렇죠. 개인들이 코스피에서는 2천억 매수했지만 코스닥에서는 1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1,700억 매수했는데 코스닥에서는 35억 매수. 네.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3,800억 매도했는데 코스닥은 44억 매도. 네. 코스닥은 뭐 전혀 그렇지. 거의 거래가 별로 네. 순매수 거래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순매수 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철강 업종이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업종 수익률이 무려 4.2%나 올랐고요. 네. 엄청나게 올라. 철강이 예. 4%면 상한까지. 그렇죠. 네, 상한까지. 예, 뭐 현대제철, 포스코는 6%씩 올랐지만 뭐 조금 작은 동국제강이나 휴스틸 이런 종목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따상이야. 예, 네. 중국에서 이제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요. 네. 철강의 수출 환급금 인하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오늘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일본의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10일에 수출 환급금 인하를 공표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네, 수출 환급금이란 뭐냐면요. 그동안 중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자국 철강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일종의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입니다. 음. 네, 중국은 수출을 장려했던 뭐 보롱강 후판, 열연 박판, 보롱강 선제, 보롱강 봉강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9%에서 약 13% 정도의 수출 환급금을 그동안 지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철강 업체들한테 지급했던 환급금을 인하를 시키면 네. 국내 업체들한테는 반사수혜가 돌아간다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의 전종규 연구원의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 코멘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전인대 이후 계속 논의되던 내용이라서 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네. 해서 이제 10일에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중국의 공급 측 구조개혁 시점에 포스코는 40만 원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는 글로벌 수요 회복과 중국의 감산이 더해진다면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 라고 세게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일정 부분 긴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에서는 중국 은행들에게 대출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 달라는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워낙 세게 달렸고 지금 안 그래도 워낙 좋은 상황이고 작년도 12월 달부터 가파르게 그 경제 성장률과 경제 활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중국에서는 조금 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게 특징이고 오늘 보면 이렇게 중국 때문에 주가가 올랐지만 또 미국 때문에도 많이 올랐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16일인가 이제 반도체 업체들 네. 불러서 이제 간담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대형 반도체 업체들은 많이 안 움직였는데 중소형 업체들은 오늘 발군의 힘을 발휘하면서 뿅뿅 올랐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 이슈로 좀 주가가 많이 뜬 종목은 다 그쪽에 포진되어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업체들의 업종 상승률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 네. 예, 조선사들을 상대로 지금 후판 가격 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일고 있습니다. 네. 철강업계와 조선업계가 조선용 후판, 후판이라고 하는 건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 요 가격을 협상 중입니다. 근데 현대제철이 톤당 10만 원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예, 후판 공급 가격은 철강사와 조선사가 반기마다 만나서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이 조선 3사와 인상 폭을 조율 중이었는데 이 같은 소식이 나오는 거고요. 조선업계에서는 톤당 7만 원 올리자, 철강업계에서는 톤당 13만 원 올리자라고 서로 주장을 하다가 네. 철강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7만 원? 아니요, 13만 원에 가까이 올라가는 철강업체에 거죠. 13만 원. 예, 네, 네. 그래서 현대제철이 10만 원 이상 인상을 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 철강업체 쪽에 기우는구나라고 네. 하면서 철강업체가 좀 좋았습니다. 음. 철강의 원재료가 이 철광석인데요. 가격이 최근 1년 동안 무려 85%가량 상승을 한 게 바로 이 철강 가격 상승의 원인이죠. 네. 예, 그리고 배 한 척당 이 후판이 들어가는데 총 비용의 20%나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이 1% 오르면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은 2%나 내리는 구조이긴 하지만 최근에 조선사들도 엄청 업황이 좋죠. 예, 수주 잘 받고 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전 세계 물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받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같은 철강 업체들에 좀 봐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지. 듭니다. 자기네도 이제 먹고 살 게 되면은 내줄 수 예, 있는 여유가 거죠. 좀 생겼나 봐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빅히트 관련된 소식이 주말 동안 굉장히 진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네, 말씀 보통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 이제 뭐 운용사라던가 뭐 금융회사들이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로 참여를 하거나 뭐 그렇지. 대주주가 들어오거나 하는데 연예인 이름이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네. 저스틴 비버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해외에 아주 유명한 스타인데요. 저희 애들이 아주 좋아해서 저도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저스트 비버 애 때부터 딴딴따단 이런 노래 불렀던. 그렇죠. 가사는 모르겠어요. 영어로라서 따라 부를 수가 없네. 예, 네. 그 두 가수가 자기 돈 112억 원씩 음. 이 삼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참여를 했습니다. 빅히트에. 예. 예, 무려 삼자 배정과 이제 기존 주주 배정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합치면 300만 주 정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히트는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의 지분 100%를 1조 2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소속된 SB 프로젝트가 여기에 핵심 자회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내 이사인 스콧 브라운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참여를 했는데 네. 예, 유상증자로 참여를 했고요.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는 음악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영화나 이제 TV 쇼를 아우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합니다. 네. 저스틴 비버를 발굴한 이제 스캇 브라운이 이끌고 있다고 하고요. 작년 매출액은 1,500억 원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190억 원, 순이익은 한 2천억 원 정도 냈다고 합니다. 200억? 예, 일회성이 이익이 있나 보죠. 아, 그런가 보네요. 예.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순위가 저스틴 비버 그동안 1등이었는데요. 그래 맞아요. 1등이에요. 예, 1위인 저스틴 비버,
3위인 BTS, 그다음에 4위가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하는데요. 이 1, 3, 4위가 모두 하나의 소속사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상증자 굉장히 큰 악재잖아요. 보통은 그쵸. 돈을 땡겨가지고 기존 주주의 물타기가 되는 거지, 희석이 되어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뚱땅지 같았던 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현금이 듬뿍 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이렇게 땡기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했는데 그만큼 큰 딜을 지금 하기 위해서 땡기는 거라서 시장에서 뭐 그렇게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유상증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네, 게다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헤비급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 헤게모니를 잡는 그 뭐라 그럴까, 일종의 플랫폼 비슷하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시, 플랫폼 비슷하게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 2위가 블랙핑크인데요. 블랙핑크도 이제 위버스 플랫폼에 입점하기로 이미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 2, 3, 4위가 모두 빅히트가 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글로벌 회사가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번에 유상 증자로 인한 지분 희석이 약 8.7%가 되는데 오히려 이건 호재가 더 크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해서 장중에는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지만 결국 종가는 2% 상승으로 마무리하긴 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 빅히트가 가장 억울한 회사일 것 같다. 미국에 상장할 걸.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랬다면은 엄청난 회사가 됐겠죠. 지금 시총의 뭐 두세 배가 됐을 수도 근데 있겠네요. 어쨌든 한국에 상장해서 이렇게 국제화되는 거는 한국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남아 있는 주주들 입장,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그렇죠. 기업들이 이렇게 국제화되는 것은 좋은 거고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라서 좀 고맙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주가가 오르니까 마음이 여유로워지네요. 네. 기분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LG전자가 드디어 공시를 통해서 26년 만에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겠다라는 걸 알렸습니다. 네,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네, 오늘 2.5% 하락은 했습니다. 네, 오늘 이사회에서 핵심 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7월 말부터 휴대폰 생산 판매를 종료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LG전자 휴대폰 사업부는 글로벌 점유율은 1에서 2% 정도였고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이나 삼성한테 뒤지고 중저가형에서는 샤오미나 화웨이한테 양보를 하면서 맥을 못 추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적 적자가 최근에는 5조 원 가까이 쌓여 있었는데 드디어 철수 결정을 한 거고요. 철수 결정을 하면서 임원들이 이제 사내 임직원들한테 미안하다라는 사과까지 덧붙였다고 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참 이게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고 또 하나 얼마나 급변하는 세상인지 조금만 잘못 판단해서 자궁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회사를 이렇게 분석해보고 이러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무역사에서도 있지만 정치권하고 어떻게 연계를 잘해서 어떻게 주고받는 걸 잘해, 뒷거래를 잘해가지고 헤게모니를 받아와가지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그 토대가 된 건 맞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들 설립사를 보면. 그러나 지금은 완전하게 효율적으로 회사가 운영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그리고 이제 그 경쟁이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계속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경영이 효율화되고 경영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원 배분을 잘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돼서 기업 경영이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뭐랄까 종합 예술 같은 상황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현장에서 기업들 보면 정말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기업들은 성장을 하는데 그거에서 조금만 안이하게 넘어가면 그냥 휘청휘청 해버리는 거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이번에 LG전자에서 냈던 공시는 영업 정지 공시고요. 그 영업 정지가 되는 그 스마트폰 사업부의 매출액은 전체의 8% 수준인 5조 2천억 원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해당 비중만큼은 이제 매출액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중단 영업 손실도 아마 인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진이 분명히 개선되겠죠. 예. 그러니까 주가도 그 전에 계속 빠르게 올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 거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월 주요 수출 품목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두 자릿수로 큰 상승세를 보였던 품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일단 선박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64%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이 48.5%. 엄청나요. 지금 바이오 유럽 공장 못 들어가니까. 바이오헬스는 43.6%. 네, 그리고 전기차가 27%. 석유 제품이 18%, 자동차가 15%, 자동차 부품이 14%, 철강이 12.8%입니다. 좋은데. 주가 올라가도 괜찮은데. 네, 확실히 뭐 경기 민감 업종들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죠. 지금.
돈 벌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네 주가가 오르는 건 사실은 주가가 오르는 게 갑자기 금리가 올라서 얘네가 오르는 이게 아니고 돈 벌어서 오르는 거야. 사실 최근에 시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 버는 애들이 주가가 오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빠르게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컨센서스를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또 어떤 일부 업종이나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컨센서스가 계속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1분기 실적 데이터가 기대감이 많이 잃은 건데요. 그만큼 주가도 굉장히 빨리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 대부분이 좀 경기 민감주에서 아마 1분기 실적이 놀랄 만한 수치를 발표하는 회사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GDP가 미국에서 6.2%, 6.5%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중국도 그냥 아무리 못 나와도 8%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 GDP 성장률이 이 정도면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갈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중간재를 많이 파는 한국 입장은 활발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올라간 주가 올라간 것들이 거의 대부분 중간재를 만드는 것이다. 뭐 성장주 가치주가 아니고 많이 팔아서 주가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진칼이 오늘 주가가 8% 하락을 했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어졌었는데 드디어 종료를 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반대편에 서서 3자 연합을 구성했던 KCGI, 네. 반도건설, 조연아 측이 공식적으로 지분 공동보유 계약이 종료가 되어서 특별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공시가 4월 1일 저녁에 나왔습니다. 네. 예,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서 한진칼에 8천억 원 추가 투자를 하면서 구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러면서 게임 끝난 거지 뭐. 네, 그래서. 10% 이상 지분을 차지를 했죠. 확보를 하면서 조원태 회장과 지분 대결에 승산이 없다는 판단의 결과로 이렇게 끝내기로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경영권 분쟁이 공식 종료된 이후에 대주주의 기존 지분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들면서 오늘 주가를 큰 폭으로 하락시켰습니다. 네, 8% 정도 하락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더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마진콜까지는 아니겠지만 더 떨어지면은 이게 주주들이 뭐랄까 응집력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매도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4월 네. 1일이면 이제 목요일 날 저녁이거든요. 네. 근데 금요일 날은 주가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빠르신 분들은 이미 매도를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코로나 보복 소비가 백화점에서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여의도에 지난 주말에 제가 잠깐 가셨어요? 들렸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 백화점을 간 건 아니고 네. 여의도를 그냥 지나갔는데 네. 주변에 차들이 주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의도 뭐 벚꽃 축제가 항상 이제 매년 열리는데 이번에는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막으니까 길에다가 그렇게 많이 주차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백화점에도 아마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네. 데이터로 좀 나왔습니다. 네, 새로 개장한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 지하 1층 푸드코트의 어떤 카페는 문 연 지 1시간 반 만에 대기 번호가 480번이나 미쳤다. 길어졌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예, 얼마나 맛있는 카페길래.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시간이 돈인 사람이라 네. 이걸 400명을 왜 기다리고 있지? 물론 다른 일을 하러 갔겠지. 참 새로운 세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1시간 반 만에 480명이나 방문을 했다는 의미겠죠. 네. 예, 나중에 한번 사람이 없어지면 좀 한번 네. 가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줄 서는 거야. 줄 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네. 그렇군요. 안 먹고 말지. 저도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의류 매장도 마찬가지로 북적였다는데요. 외출복 판매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업 철수를 결정했던 이 업체들이 다시 네. 이 철회를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랜드가 여성복 사업 지분 매각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네. 철회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소비가 올라왔기 때문이겠죠. 네. 더현대 서울에는 이제 평일에는 한 3, 4만 명 정도 방문을 한다고 하고요. 주말에는 약 2배 정도인 7, 8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작년 대비 이제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은 3월 데이터에는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전년 대비 그 3대 큰 백화점들이 전부 다 70에서 80%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저효과가 상당하다라고 보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업종 상승률도 의류 업종이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네. 끝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수는 많이 안 올라서 많은 분들이 너희들만 좋으냐 하고 욕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포카페이스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실적으로 해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유튜브 채널이 너무 발달을 해서 네. 여기저기서 이제 2월 달에
장이 많이 안 좋을 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권유를 하는 그런 채널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네. 경기 민감주가 좋다라는 전망치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포트 변경을 하셨으면 수익률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월달에. 네. 올해는 철저하게 수익률 목표치를 좀 낮추면서 시장에 참여를 하신다면 결과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시세를 낸 것보다는 시세가 앞으로 나야 될, 지금 이거 보시면 다 작년 연말부터 움직임이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 저희가 각도기 TV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좋을 때가 어딘지에 대한 언급들을 조금씩 흘리는 거 계속 잘 이렇게 캐내셔야 돼요. 그런 거 작업을 조금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첫 번째 우리 새로운 시도였어요. 네. 이제 사무실보다는 굉장히 기분은 좋네요. 여기서 네, 찍으니까. 상쾌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고 심심할 때 이 도니문 경희궁이죠. 경희궁과 이런 데 한번 둘러보시는 봄날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